안녕하세요. 수익형 펜션 사업을 위한 돈 되는 펜션 만들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사무실 근처에 예쁘장한 커피숍 하나가 문을 열었더군요. 전국 방방곡곡 펜션 현장을 누비느라 늘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저로서는 가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만 즐비한 탓에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지 못했던 차라 망설일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한눈에 봐도 초짜처럼 보이는 중년의 사장님과 알바생 한 명이 제대로 주문을 소화해내지 못해 쩔쩔매더군요. 커피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텀블러를 받아들고 나오는 제 머릿속엔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만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온통 사무실 천지인 저희 회사 근처는 출근 시간과 점심때만 주문이 몰립니다. 그래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한가한 오후 시간에 겨우 서너 잔의 주문도 제때 소화하지 못할 정도라면 오래 버티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만 했었더라도 초보 사장님이 이런 낭패를 겪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벌써 짐작하셨겠죠? 동네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릴 때도 나름 꼼꼼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펜션 창업에 나선 분들은 어떨까요? 발품을 팔아 몇몇 이름난 펜션에 가보거나 여기저기 기동량으로 들은 얘기가 시장 조사의 전부죠. 심지어 저 같은 사람들이 올린 영상이나 콘텐츠를 찾아보는 사람조차 드뭅니다. 그보다는 건축회사나 설계사무소만 열심히 찾아다니죠. 대출 관련한 요식행위를 빼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문을 연 펜션은 과연 어떨까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꼼꼼한 시장 조사나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이 없어도 펜션을 차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동안은 손님도 꽤 끕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모두 뭘까요? 아닙니다. 문을 열고 한동안 손님이 몰리는 건 이른바 오픈빨 때문이죠. 앞에서 말한 커피숍도 문을 열고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손님은 많습니다. 문제는 1, 2년 후입니다.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죠. 펜션을 예약하려는 손님들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펜션보다 신축이라는 딱지가 훨씬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1, 2년쯤은 끄떡없이 장사를 이어갑니다. 물론 문을 열자마자 파리만 날리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부터가 문제죠. 아무런 준비 없이 문을 연 펜션들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 됩니다. 펜션? 한 4, 5년 빨아먹고 치우는 거 아닌가요? 언젠가 제게 전화를 걸어 몇 년간 펜션을 임대하다가 이제는 직접 풀빌라를 짓겠다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태껏 들어본 말 중에 최악이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바쁜 척하고 잽싸게 전화를 끊어버린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문을 연 탓이죠. 특히 아무런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문을 연 곳들은 방값을 낮추는 방법 외엔 매출이 떨어져도 속수무책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그저 남이 지은 펜션을 구경하는 시장 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에 들었던 펜션과 똑같이 만들어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흔하지 않은 매력이 돋보이는 펜션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이 만든 펜션과 비슷한 짝퉁을 만들어서는 곤란하겠죠. 시장 조사를 통해 얻어내야 할 건 지역의 사정과 시장의 흐름입니다. 내가 펜션을 차릴 지역에는 어떤 펜션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있는 테마와 독특한 컨셉을 궁리하는 게 시장 조사의 진정한 목적이죠.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손님이 많은 펜션보다는 4, 5년 후에는 어떤 펜션이 유행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시장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답이 숨어 있을까요? 제가 몇 년간 꾸준히 넓은 객실의 독채 펜션을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에서 손을 뗀 지 오래라
객실수가 많은 규모 큰 펜션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둘 다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통해 찾아낸 사실들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이미 몇 차례 소개했지만 전국 어느 지역이든 넓은 객실을 가진 펜션의 예약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시장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이 영도권처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2인용 커플 객실조차 20평대 이상을 선호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미 펜션은 지역을 찾는 관광 수요를 노린 단순한 숙박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펜션을 주로 찾는 사람들이 장시간 머무는 체류형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죠. 독채 펜션의 인기도 시장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시나 남해군처럼 수익형 펜션 비율이 두세 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지만 태안군처럼 10배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객실수가 많은 대형 펜션 창업을 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만약 가까운 시기에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덩치 큰 펜션을 차리라고 권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지 시장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죠. 이게 바로 시장조사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조사가 사업계에게 어떤 도움이 주는지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죠. 방법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전수조사 방법으로 시장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해군에 펜션을 차리려는 분께 창업 대행을 의뢰받으면 제일 먼저 남해군에 있는 펜션 홈페이지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식이죠. 조사 항목은 꽤 많습니다. 객실의 숫자와 크기, 요금부터 건축이나 인테리어, 서비스까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항목으로 나눠 꼼꼼하게 기록하죠. 가장 중요한 건 예약률입니다. 조사 항목별로 펜션을 나눠 예약률을 비교하면 지역의 펜션 사정을 어렵지 않게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대략 4가지 정도 큰 틀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익성 높은 펜션의 테마와 알맞은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사업 방향이나 규모는 잠시 미뤄두고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수익률이 가장 높은 테마부터 추립니다. 요즘은 지역에 따른 유불리는 거의 없지만 지역마다의 특징은 여전한 편입니다. 커플이나 가족 펜션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통하지만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 지역이 훨씬 유리하죠. 또 다른 예로 시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아직은 많지 않은 펜션의 테마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풀빌라는 전국 어디에나 있을 것 같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주나 익산, 김제시 등에서 펜션을 차리려는 분들은 풀빌라 펜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물의 외관이나 구조, 인테리어 수준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펜션 창업에 나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예산이죠. 무작정 고급스럽게 꾸미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비용을 아끼려고 들다 보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조사를 거듭하다 보면 대강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되는지 감이 잡힙니다. 여기에 영업에 도움이 되는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시설까지 조사하면 업체들과 견적을 조율할 때 한결 편하죠. 제가 평소에 망설임 없이 대략적인 창업 예산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시장조사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나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죠. 스파나 풀빌라가 있고 없고 정도가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펜션의 시설과 서비스를 모조리 찾아보면 나만의 무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창업할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시장조사도 필요하다는 점이죠. 다른 지역도 꼼꼼하게 전수조사하면 좋지만 대강 훑어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일단 펜션을 차린 순간부터는 자기 집이나 주변에 있는 펜션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지역에 있는 펜션들은 언제나 닮은 꼴이죠. 조금만 시간을 내어 다른 지역의 펜션은 어떤 식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온통 옆집은 뭐 하는지만 신경을 써서는 떨어진 매출을 회복하긴 힘들죠. 꾸준한 시장조사의 마지막 이점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2, 3년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펜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서도 틈나는 대로 시장 조사를 이어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꼭꼭 숨어있는 변화의 조짐과 단서들을 머리카락 찾아내듯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넓은 객실의 독채 펜션을 강조한 이유도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랍니다. 크기가 작은 객실은 변화를 주기에 한계가 크지요. 그뿐만 아니라 객실 숫자까지 많으면 리빌딩이나 리모델링의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에 반해 넓은 객실의 독채 펜션은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하죠. 커플로 운영하다가 가족 펜션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애견이나 키즈 펜션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시장조사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시장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의 집 구경하는 식의 시장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꾸준한 시장조사는 당장 펜션을 창업할 분들께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속수무책으로 예약 대행에서에만 목을 매기보다는 시장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 사정이나 새로운 영업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